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계절이 널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가기가 무척 싫은 듯 해요. 그러나 오늘은 여지없이 봄이 오는 듯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인돌은 왜 지었을까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사책에서 처음으로 고인돌을 보았을 때는 이 고인돌들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제단으로 쓰기에는 너무 높고 올라가서 연설하는 단상으로 쓰기에는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였다. 실제로 고인돌은 시체를 장사 지내고 그 위에 세운 무덤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기능이 없는 쓸모없어 보이는 건축물이었다. 선생님께 왜 고인돌을 지었냐고 물어봐도 납득가는 답변은 듣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고인돌을 지은 이유를 깨달았다. 고인돌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돌은 그 지역에 없는 멀리서나 구할 수 있는 바위들이고 고인돌이 건축된 시대에는 수레바퀴도 없었다. 이런 바위를 옮겨오려면 수십 명의 사람이 숲에 가서 나무를 베고 그 나무로 통나무를 만들어 바위 앞으로 가지고 와서 통나무 위에 바위를 얹어 밀고 끌면서 고인돌을 세울 곳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중간에 바위의 무게에 통나무가 으깨지면 새로운 통나무로 바꿔 끼워가면서 이동해야 한다. 디자인 측면에서 고인돌의 특이한 점은 큰 바위를 위에 놓고 작은 돌을 밑에 세워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도 고인돌의 제작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된다. 우선 작은 돌은 수십 명이 힘을 합치면 세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땅을 판 후 수십 명이 힘을 합쳐 작은 돌을 세운 후 땅에 끼워 넣는다. 사진을 보면 아래에 세워진 돌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이는 오른쪽에서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돌을 세운 다음에 세워진 돌의 꼭대기까지 흙을 쌓아 완만한 언덕을 만든다. 이 완만한 흙 언덕 위로 통나무를 밀어 올려 큰 바위를 얹는다. 그 다음에 쌓았던 흙 언덕을 다시 파내어 고인돌을 완성한다.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건축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고인돌은 누가 지을 수 있겠는가? 현 시대에 이런 건축물을 돈 없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군대의 사단장 정도일 것이다. 절대적으로 말을 잘 듣는 사람 100명 정도를 수개월 동안 동원할 수 있어야 고인돌을 건축할 수 있다. 대단한 권력자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고인돌이다. 그럼 왜 지었을까? 나중에 옆 동네에서 수십 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온 부족이 있다고 치자. 이때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자신이 건축한 고인돌보다 큰 고인돌이 있는 것을 보면 이놈은 나보다 센 놈이구나 생각하며 전쟁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이처럼 고인돌은 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거운 돌을 이용한 거성 문화는 권력의 상징이다. 더 무거운 건축물일수록 더 큰 권력을 나타낸다. 영국의 스톤헨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 건축된 것이다. 만리장성의 총 길이는 9,000km에 달하는데 전체 만리장성에서 한 군데만 뚫리면 8,999km의 만리장성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럼에도 그 거대하고 긴 장성을 건축한 것은 실질적인 방어보다는 안팎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주변 민족을 위협하고 안으로는 반란을 꿈꾸는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말이다. 저 멀리 남미 과테말라에 가도 티칼, 고대 마야 문명의 도시 피라미드가 있다. 영국, 중동, 중국, 남미 할 것 없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돌을 높이 쌓아 무거운 건축물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이런 행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산을 가면 작은 돌로 탑을 쌓는다. 우리는 스케일이 작아서 그런 돌탑을 쌓는 것이고 높은 권력자는 대형 건축물을 남기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무거운 건축물은 권력을 과시하는 장치다. 반대로 가벼운 건축물은 아무런 권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몽골 제국의 텐트는 가볍다. 그래서 텐트는 아무런 권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농업 경제의 기반을 둔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물려받은 건축 문화가 있었다. 로마인들이 무거운 콜로세움을 건축했기에 그것을 바라보던 정복지의 원주민들은 로마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도 감히 로마 제국에 도전할 생각을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본 적도 건축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축 문화의 유무가 두 제국의 운명을 가른 것이다. 고인돌은 일종의 무력 시위였다. 무거운 건축물은 통치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통치의 영향력을 느끼게 해준다. 이집트나 로마 같은 제국이 거대하고 무거운 건축물에 집착한 이유가 그것이다. 로마인들은 일단 정복지에 도시를 세울 때 그리스식 신전과 콜로세움을 만들었다. 신전을 만들어 종교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통일을 이루고 건축을 통해 하드웨어적인 통치를 완성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제국은 북아프리카부터 북유럽까지 그 영토의 범위가 너무 넓었다는 것이다. 정복지마다 기후도 달랐고 무엇보다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가 달랐다. 어느 지역은 대리석이 나오지만 어느 지역에는 없었다. 건축 재료가 달라지면 건축 양식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건축으로 통일된 로마 성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어떤 건축물이 로마의 건축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통일된 재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건축의 형태는 그리스에서 차용해 가져왔지만 재료는 그리스처럼 대리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바로 어느 지역에서나 구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벽돌이 로마를 대표하는 통일된 건축의 재료가 되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